그 다음 자, 내 집 마련할 때 호갱되지 않는 내 집 마련 10개명. 다섯 번째 뭐예요? 제목 부동산 중개업자를 이해하라. 부동산 중개업자를 이해하라. 자, 보세요. 지금 부동산 중개업자 없이 여러분 매도하기가 어렵죠. 직거래가 아니고서는. 근데 너무 몰라. 첫 번째, 금매물 사고 싶어하는 분들은 이거 뭐예요? 이거 마우스 있죠? 마우스 이거 버리세요. 이거 버려. 이거 안 버리면 여러분 금매물 절대 못 사요. 금매물은 현장에만 있어요. 현장에도 있고 인터넷 네이버 뭐 거기 부동산 뭐 직방 이런 데 올라올까요? 안 올라와요. 금매물은 현장에만 있습니다. 현장에만. 그러면 현장에서 금매물을 잡으려면은 부동산 중개업자랑 부딪혀야 되고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금매물 절대 못 잡습니다. 제가 볼 땐 100%에 못 잡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잘못된 인식부터 깨고 시작하자고요. 첫 번째 잘못된 인식 뭐냐면 중개업자가 우리 뭐 스포츠 경기에서처럼 뭐 양쪽 팀이 있고 이 두 팀의 중립된 입장에서 심판을 보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중개업자분들은 그 스포츠 경기의 심판 역할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떤 중립성을 가져야 되고 그럴 의무도 없고 그런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중개업자분이 누군가의 양쪽 매수인과 매도인이 있다라면 이 양쪽 누군가의 어떤 편에 들 수 있고, 그쵸? 편에 들 수가 있겠고, 그 말을 달리 이렇게 표현한다면은 나의 편이 아니라면 남의 편이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이용하는 사람이고 나는 중개업자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마치 뭐 약간 흑백 논리처럼 설명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용할 건지 활용을 하실 건지 중개업소를, 아니면 이용당하고 활용당할 것인지 그거 판단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결국 이겁니다. 중개업자분이 내 편이 아니라면 결국 남의 편인 거죠. 나의 편도 아니고 남의 편도 아니고 중간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거래에서 저울의 추처럼 저울이 딱 균형을 잃은 것처럼 5대5다? 그런 거래에 있을까요? 저는 그런 거래 못 해봤어요. 알면서 내가 지는 거래 해봤고 내가 이기는 게 확실하다는 걸 인식한 거래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중개업자분들의 어떤 이 말, 좀 죄송해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중개업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발 오해 없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중개업소 또는 중개업자 딱 하면은 떠오르는 이 이미지가 뭐냐면 사기꾼, 남 속여서 뭐 이렇게 등쳐먹는 사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거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이미지에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도 상담하다 보면 느낍니다. 그러면은 어떤 중개업자가 자기를 속이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뭐라 그래요. 제가 근데 그분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그거 뭐라 그럴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대부분 그렇다는 걸 인식하고 접근하시면은 그게 화날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거 사기야. 그거 나쁜 거야.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근데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왜냐면 그런 얘기 하지 않아도 내가 알 수 있었고 이 저울이 내가 위로 올라갔고 상대방으로 기울어졌으니 최소한 균형을 맞추든 내가 내려갈 수 있도록 방향을 틀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말보다는 상황이에요. 상황. 그 중개업자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그 말 그 자체보다도 이런 말을 나한테 왜 할까라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안에 있는 말처럼 그게 바로 상황 판단력입니다. 저는 표현이 죄송한데 우리 자영업 분들께서 장사를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음식은 맛있는데 장사가 잘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직종을 막론하고 어떤 일이든 간에 상황, 좋은 대학 안 나와도 이 상황 판단력이라는 능력이 갖춰진 친구는 어디 가서라도 굶어 죽지 않고 어떤 회사 들어가도 그 직원 그만둔다면 발목 잡고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집을 봤어요. 뭐 시세는 한 10억인데 조금 내려와서 마지막에 어떤 하나 팔린 금매물이 있는데 9억에 팔렸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실거래가에서 이거 10억 하던 게 9억에 팔린 거 눈으로 봤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9억에 하나 더 사고 싶다. 나도 사고 싶다. 9억이면 나도 사고 싶다. 중간층이면. 그래서 갔더니만 이 부동산이 하는 말이 어떤 집을 보여주면서 매물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거 9억에는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며칠 전에 9억 5천에 어떤 분이 사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9억 5천에도 거절했다. 9억 5천도 안 팔은 분이 지금 당신께서 얘기하시는 9억에 팔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에 수긍하면서 위축이 됩니다. 9억 5천에도 안 팔았는데 9억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양심이 없나? 좀 무리한 요금 막 하는 내가 뭐 막대 먹은 사람 같기도 하고 기분이 그렇게 이상한 기분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분 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럴 때 중개업자분께서 한 이 말보다 여러분 상황을 잘 보세요. 상황을. 지금 물건 팔겠다고 내놓으신 분의 상황이 한번 돼보세요. 입장이 돼보세요. 지금 시장 상황 좋습니까? 코로나까지 지금 막 덮쳐가지고 사실 앞이 깜깜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집을 팔겠다고 좀 내놨습니다. 그분이 마음이 편해서 내놨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급해서 내놨을까요? 어딘가 불편해서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중개업자분의 이 말보다도 설명보다도 상황만 믿고 그냥 걸으시면 돼요. 근데 뭐 내가 알아봤는데 뭐 그런 9억 5천 알아본 사람도 없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속으로 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상황만 보시면 돼요. 중개업자분은 중개업자분의 일을 하는 것이고, 매수자는 매수자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매도자는 매도자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쵸? 상황만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상황에 물건을 내놨다? 더 이상 뭐가 필요하죠? 급한 거 아닙니까? 좀 표현이 죄송한데 요즘 용산 같은 경우도 진짜 매물 되게 없었고 엄청 비싼 매물만 나와서 우리가 몇 달 동안 용산 투자 추천 못 드리다가 최근에 급매물이 좀 나오길래 저희 회사 우리 직원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 코로나 급매물이라고, 그거 금방 사라질 거라고, 그거 잠깐이라고, 계속 못 나온다고, 그런 매물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 이 시국에 팔아야 되는 분이시라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 시국에 팔면서 제가까지 다 받겠다, 그런 매도인이 있을까요? 밀면 뒤로 밀리게 돼 있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이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매도인은 자기 입장 엄청나게 얘기하겠죠. 이거를 내가 뭐 한때는 얼마까지 갔던 거를 그것도 거절했던 집이라고 말이죠. 그런 말 여러분 그냥 한 개를 버리시면 돼요. 한 개 흘려버리시면 되고, 들어오면 버리고 상황만 보는 거예요. 왜? 매도인이 내 앞에 나타나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아니 바빠 죽겠는데 제 앞에 왜 앉아있습니까? 물건 팔러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금 두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말 저 말에 휘둘릴 필요 없이 말에 휘둘리지 말고 상황만 보고 가면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거래는 말이죠. 자, 매수인과 매도인이 있어요. 가운데 중개업자가 있죠. 거래에서 승자는, 이 거래라는 딜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보따리를 먼저 푸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걸 겨루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중개업자는 중개업자만의 자기 보따리가 있고, 매도인은 매도인만의 자기 보따리가 있고, 매수인도 자기 보따리가 있는데, 우리 초보자분들은 중개업소에 찾아가서 매도자분들은 자기 보따리만 풀어서 보여줘요. 내가 집을 팔아야 되는 사정을. 매수인분들은 또 자기 보따리 열심히 풉니다. 자기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보따리 다 풀면 상대방이 나 도와줄까요? 이용해 먹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면 견물생심이라고 왜 이용해 먹을 그런 계기를 자꾸 제공합니까?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부동산 만나고 와서 그동안 했던 대화를 한번 곱씹어보세요. 나 뭐 하고 왔나? 내가 가서 중개업자 만나서 또는 매도인까지 만나서 매도인의 보따리 내가 풀었나? 아니면 중개업자 보따리 내가 풀었나? 나 하나도 모르겠다. 나 매도인 지금 상황 모르겠다. 나 중개업자가 이거보다 더 좋은 매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나는 내 보따리 풀고 온 겁니다. 그럼 집니다. 그거는 지는 거예요. 그런 거래에서는 무조건 보따리 먼저 풀리는 사람이 지는 거죠. 내가 풀어야지 내가 풀면 됩니까? 상대방 보따리 먼저 풀어야죠. 보따리는 남의 거부터 먼저 푸는 게 거래에선 이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중개업자를 이해하라. 두 번째 얘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을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